어떤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랑 함께 얘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네이버 GFA인데요. 네. 요즘 광고 이제 마케터 일을 하다 보면 유독 GFA 광고를 원하시는 광고주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라이브를 준비하게 또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GFA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 쉽게 말해서 검색 광고랑 같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하시고 그만큼 또 포화 시장인 매체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금 진입을 하느냐가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간략하게 좀 오늘 저희가 어떤 플로우로 준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GFA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GFA가 일단 어떤 광고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검색 광고 다들 많이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이 검색 광고와는 GFA가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두 번째로 드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구조로 이 GFA 캠페인을 설계해야 성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GFA가 좀 어떤 광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GFA가 뭔지는 간단히 먼저 정리하고 시작을 하자면 GFA가 일단 먼저 영어의 약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케터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 GFA가 뭐의 약자인지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Guaranteed Flexible Advertisement인데요. 쉽게 말하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하니까 좀 더 느낌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이 GFA 광고는 우리가 흔히 이제 아시는 시간을 사가지고 그동안 노출시키는 기존의 보장형 배너 광고와는 다르게 광고 성과에 따라 과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했던 보장형 배너 광고와는 다르게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이 네이버 GFA 광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마케터님, 요 GFA 광고에 대해서 어떻게 노출되는지에 대해서도 GFA에 노출지면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네이버 내부에서 저희가 어떠한 활동을 할 때 웬만한 지면에는 다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네이버에서 로그인하기 바로 밑에 있는 롤링 배너도 GFA의 일부분이고요. 검색창 바로 아래에 있는 메인 배너 같은 경우에도 GFA의 일부분이고, 아니면 네이버에서 기사를 보시거나 이럴 때도 네이버와 연관되어 있는 제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GFA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어떠한 상품이나 아니면 뭐 관심사 같은 거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을 때 GFA로 광고를 등록을 해 놓은 업체의 경우에 저희가 활동했었던 내역들을 바탕으로 리타겟팅이 되는 경험을 한 번씩 다 가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지면들의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70% 이상 이제 비중을 갖고 있는 온라인 매체이다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활용하는 매체에서 우리가 배너 광고 형식으로 노출시킨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노출적인 부분 말고 또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GFA가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지만 또 더불어서 네이버 검색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주 정밀한 타겟팅이 가능한데요. 뭐 예를 들어보자면 요즘 한창 이제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이제 광고주분들께서도 한창 이 무더운 날씨에 한 번씩 머리 식히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여름 휴가 좀 떠나고 싶네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네이버에 여행 가방을 검색도 해보고 또 동해바다 요즘 강릉 이렇게 이쁘잖아요. 파란 바다 보면서 더위도 식히고 이런 동해바다가 보고 싶어서 강릉 숙소 후기 이런 걸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다면 네이버는 이제 저에게 너 여행에 관심이 있네? 강릉에도 관심이 있네? 이러면서 각종 여행 그리고 가방 뭐 숙소 이런 거 관련된 GFA 광고를 네이버가 딱 저를 타겟을 해서 저에게 많이 노출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이용자의 관심사를 바로바로 캐치를 해서 해당 관심사에 맞는 잠재 고객들에게 바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네이버 GFA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의미하게 약간 흩뿌려지는 광고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비해서 클릭률, CTR 그리고 전환율까지 같이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지금까지 GFA에 대한 좀 간략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중에 내용 중에 핵심 세 가지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핵심 세 가지.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검색 기반 타겟팅. 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클릭 기반 과금으로 가성비 있는 노출이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콘텐츠 속 자연 반복 노출로 사람들이 어느새 기억하고 인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또한 장점이어서, 그래서 이 네이버 GFA 광고는 브랜딩, 방금 말씀드렸던 인지를 하게 만드는 걸 통해서 브랜딩과 전환,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좋은 아주 좋은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좀 결과적으로 많은 광고주 분들께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검색 광고랑 GFA 중에서 어떤 매체로 진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라는 조금 이런 고민들이 가장 많으신데요. 수호 마케터님께서는 좀 어떤 방향성을 추천하시나요? 저도 이렇게 광고를 진행하다 보면 광고주분들 아니면은 저한테 먼저 이제 연락이 오셔서 광고를 네.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는 광고주분들이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광고 진행이 되게 좋은 건 알겠는데 검색 광고랑 GFA랑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그럼 이제 간단 명료하게 이번 GFA와 검색 광고의 차이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기다리는 광고냐, 찾아가는 광고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검색 광고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평소에는 이제 네이버 안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다가 소비자가 뭔가 찾는 정보가 있다면 이 정보 나랑 연관이 있어, 내가 나타나도 될 것 같아 하면서 짜잔 하고 나타나는 광고가 바로 검색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한번 GFA 광고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네이버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제 눈에 보여요. 그런데 소비자가 아직 뭘 찾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먼저 저 사람 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분한테 내가 나타난다면 바로 구매하실 것 같다, 아니면 저분이 내 서비스 DB를 원하실 것 같다, 내 정보를 원하실 것 같다 하면 짜잔 하고 나타나는 게 그렇게 노출되는 광고가 네이버 GFA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신규 브랜드라면 오히려 더 GFA가 좀 좋은 매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용자가 우리 관심사나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업종 키워드로 유입이 되더라도 아무래도 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를 더 먼저 클릭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파워링크나 뭐 쇼핑 검색 광고 이런 것들도 CPC 입찰 단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사실 신규 브랜드들이 뭔가 파워링크에서 안정적으로 매출이나 DB 건수를 확보하기에는 사실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GFA의 입찰가가 절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잘 활용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런 GFA의 장점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타겟팅 방법이 검색 광고랑 또 다르기 때문인데요. 검색 광고는 기본적으로 키워드 세팅을 통해서 최적화를 거쳐 그리고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제 검색 광고 쪽은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 GFA는 이와는 다르게 관심사 그리고 잠재 고객, 방문 이력, 성별, 연령들을 저희가 미리 세팅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제품,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타겟 지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노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GFA와 검색 광고의 차이점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다들 이해 잘 되셨나요? 네, 그러면 설명드리는 중간중간에도 이제 뭐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또 궁금하신 점 이런 거 뭐든지 바로바로 채팅 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요 타겟팅 부분에서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많은 광고주분들은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우리 브랜드에 대한 수요층의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실 거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에 메타 광고를 진행했을 때는 뭐 3040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셨었다, 아니면은 뭐 50, 60 남성분들도 구매를 하셨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매체마다 조금 이런 데이터 값들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겟팅을 처음부터 너무 뭐 좀 감이 잘 안 잡히신다라고 하시면 이 타겟팅은 그냥 조금 잠시 접어두시고 아예 논 타겟팅으로 진행을 하셔서 어떤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이 이 네이버 지면에서는 효과가 있는지를 먼저 한번 데이터를 1차적으로 추출을 해보시고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겟팅을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실무적인 방법에서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남 마케터님께서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GFA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슬슬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 캠페인 설계 팁에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님들 각자 이제 KPI를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 KPI에 맞는 캠페인 목적을 설정을 먼저 해주시고, 캠페인 지출 한도는 일단 제한 없음으로 해두는 것을 저희는 먼저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건 물론 마케터들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의 의견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이제 CPC 단가를 넣더라도 이 예산 제한이 걸려 있냐 없냐에 따라서 노출량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룹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해당 마케터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룹 설정에서 결국엔 저희가 세팅할 수 있는 건 잠재 고객이랑 관심사 구매 의도 설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처음부터 타이트하게 타겟팅을 잡는 건 오히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 이 GFA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막에서 바늘 찾기 같은 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하실 때 보면 우측에 예상 모수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모수가 너무 적게 나온다라고 화면이 뜨면 뭐 타겟팅은 몇 가지는 조금 제거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논 타겟팅으로 진행을 할 때 예산에서 한 20% 정도 우선 먼저 떼어서 아예 성별이나 뭐 연령대까지만 타겟팅을 한번 진행을 해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 모수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관심사나 구매 의도를 조금 설정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커머스 업종에서는 관심사보다는 구매 의도 설정에 조금 더 줄을 두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관심사도 똑같이 타겟팅을 들어가게 되면 광고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관심사보다는 말 그대로 구매 의도가 더 높은 사람들이 구매 의도 타겟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타겟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매 의도를 조금 주로 타겟팅을 잡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제 캠페인 설정 그리고 그룹 설정까지 끝났는데, 그 다음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소재이잖아요. 이 GFA는 노출 경쟁이 정말 많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미지 그리고 문구에 따라서 이 GFA 저희 광고의 클릭률이 정말 많이 달라지는데요. 광고의 성과가 거의 여기서 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타 매체에 비해서 소재 반려율 또한 되게 많이 높은데 검수가 되게 빡빡하답니다.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많은 소재를 주기적으로 뽑아내고 성과를 내느냐가 바로 마케터 역량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소재 제작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요거 참고하셔서 대표님들께서도 직접 소재 제작하실 때 참고해서 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감성, 이미지 소재를 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로 여행, 힐링, 최근에 했던 캠핑장 쪽 광고를 진행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안정감을 주는 톤 이미지, 그리고 따뜻하고 여유로운 이미지, 그리고 많지 않은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미지에서 따뜻하고 포근한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이는 사실 자극적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환율보다는 브랜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정보 중심의 이미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하면 뭐 메타나 아니면 뭐 구글이나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흔히 보시는 광고일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여드름 뭐 일주일 만에 개선, 뭐 최대 80% 할인 이벤트, 국가 인증 제품, 이런 문구로 뭐 기능이나 할인 아니면 뭐 구성들을 좀 강조해서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킹성이 좀 강하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마지막에 구매를 고려하는 단계에서 최종적인 이탈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앞에 이제
수호 대리님께서 수호 마케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성적인 이미지와 이 정보 중심 이미지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맞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인 이미지는 뭐 예를 들어서 소재를 10개를 만든다라고 치면은 한두 개 정도로만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정말 많은 광고주분들을 만나 뵙잖아요. 그렇게 만나 뵈고 하면 저희가 인지도나 트래픽 캠페인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조금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인지도나 트래픽은 전환보다는 노출이나 도달량을 더 확보를 하는 건데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환이랑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좀 날리는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하면 안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예산이 완전히 소액으로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브랜드의 장기적인 이미지나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광고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브랜드를 알리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인 모수들이 결국에는 리타겟팅 하는 데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보 중심 이미지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로 가져가냐라고 한다면 아마 2개를 설정하고 나서 남은 한 7개에서 8개 정도를 세팅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는 당연히 A/B 테스트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FA의 이 특성상 이 한 그룹의 소재를 여러 가지를 세팅을 하게 되면 좀 효율이 좋은 한두 가지의 소재만 좀 중점적으로 도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소구점에 따라서 이미지 소재는 한두 가지씩만 제작을 하시고 그 소구점에 맞춰서 그룹을 다 나누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사실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장 정확한 A/B 테스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좋은 소재가 나온다면 해당 소재는 계속 유지해서 들고 가시되 안 좋은 소재들은 좀 빠르게 교체를 해 주시는 게 광고비 누수에서도 좀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셨고, 자 일단 첫 번째로 그 감성 이미지, 두 번째 정보 중심 이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정보 중심 이미지에도 뭐 최대 80% 할인 이벤트 이런 거에도 후킹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는 마지막 3가지 후킹 집중 이미지 GFA 광고인데요. 그 빠르게 소비자들을 혹하게 만들어서 바로 전환으로 이뤄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여성용품이나 화장품 혹은 사람들이 그냥 보고 혹해서 가격이 부담이 없네 바로 결제해야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객단가가 낮은 제품들의 이런 후킹성 GFA 광고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떠오르는 게 뭐 저희 제품 절대 쓰지 마세요. 진짜 급하게 살 빼셔야 하는 분들이 찾습니다. 이거 먹고 김종국 됨 이런 약간 B급 감성 광고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이 바로 후킹성 GFA 광고인데요. 사실 처음에 대표님들께 이런 후킹성 광고 이미지 소재를 제작해서 보여드리면 저희 회사 이미지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거는 조금 좀 더 이제 괜찮게 만들 수 없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저 또한 이런 후킹성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이런 성과로 항상 증명이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후킹성 이미지, B급 광고 감성 이미지를 적극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완전히 뭐 브랜드가 초프리미엄화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런 도전도 사실 정말 수호 마케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쁘지 않은 게 우리가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TV 광고만 보는 것보다는 사실 핸드폰을 보면 정말 1분 1초에 수백 가지의 광고를 마주하게 되다 보니까 잠재 고객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게 뭐가 광고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에 대한 자극이 되게 조금 무뎌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 좀 그만큼 더 자극적이고 B급 감성 이런 것들이 점점 유행을 더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요게 사실 당장 브랜드 이미지만 생각한다면 뭐 당연히 조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좀 당장 조금 이거를 굳이 우리가 들고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시긴 할 건데 그거는 사실 한 번쯤은 그래도 시도를 해보시는 게 조금 전체적인 전환값을 뽑아내는 거에서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시도하셨던 대표님들은 그 후킹성 광고 이미지 소재가 점점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그쵸. 다들 전환이 너무 잘 나오니까. 그쵸. 데이터 뽑히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그쵸. 네.
방금 제가 확인하고 왔던 제 GFA 계정에서도 오늘 후킹성 이미지 소재만 폭발을 해가지고 아 맞죠. 너무 광고기가 빠르게 타서 방금 막 조정하고 왔던 기억이 또 나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 중간에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던 중에 한번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방금 리타게팅 광고, 카탈로그 광고 얘기가 중간에 또 나왔었어요. 이 소재기 제작을 다 한 다음에 이 카탈로그 광고는 캠페인의 일종인데요.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무조건 바로 이거는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카탈로그 광고가 바로 리타게팅의 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한 번이라도 왔거나 어떠한 액션이라도 약간 보였던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노출되면서 계속해서 리타게팅을 해주는 광고인데요. 왜냐면 이게 GFA로 저희가 노출을 시키면은 사람들이 저희 GFA 광고에 혹해서 한 번쯤은 클릭을 해보겠죠? 뭐 관심이 없더라도. 근데 클릭을 한 사람들의 이제 모수가 쌓이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 카탈로그 광고를 켜둬야지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 GFA 광고를 보고 한 번이라도 클릭을 해봤네? 우리 홈페이지에 왔었네? 우리 제품 뭐 장바구니에 담아봤네? 이런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너 이거 살려고 했잖아, 너 이거 필요했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 주기 때문에 다른 광고들에 비해서 되게 아주 높은 로아스를 기록할 수 있으니까 꼭 이 카탈로그 광고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카탈로그 광고 같은 경우에 만약에 쇼핑몰에 상품이 많으시다라고 하시면 좀 효율이 잘 나오는 상품들로만 또 그룹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카탈로그 세팅하시기 전에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잡기술 중에 하나인데, 카탈로그 광고를 진행할 때 저희 상품의 뒤에 썸네일을 생각을 하면 그 상품 배경이 조금 눈에 띄는 색깔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로만 좀 그룹핑을 한번 해서 진행을 해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뭐 모바일에서 네이버를 쭉 스크롤 하다가 보면 정말 많은 뭐 기사나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텍스트들 속에서 확실하게 눈에 띄려면 이런 색감적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좀 살짝 약간의 재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동감합니다. 네. 그러면 네. 네. 사실 뭐 저희가 여기서 오늘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보면 좀 커머스 업종 위주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GFA가 DB 업종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매체인가 라고 한다면 그건 또 절대 아닙니다. 특히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업종들이 뭐 법무법인, 뭐 개인회생, 파산 이런 네. 쪽이라든지 아니면 렌트카나 이런 쪽도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요. 실제로 뭐 브랜딩의 역할도 있지만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DB 업종에서 GFA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우리 잠재 고객들이 어떤 필요가 있어서 우리 브랜드를 검색을 할까, 아니면 우리 업체를 검색을 할까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DB 업종의 특성상 뭔가 커머스 업종은 되게 눈에 띄고 화려한 소재들이 잘 먹히지만 DB 업종은 반대로 좀 잔잔한 그런 느낌의 신뢰성을 좀 줄 수 있는 소재들이 오히려 더 잘 먹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것도 당연히 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GFA로 매체를 확장을 시켜 보시는 것도 DB 단가를 절감하는 데 되게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신없이 일단 저희가 준비해온 것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좀 지나갔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다시 설명을 듣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요 밑에 저희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최혜담 마케터님과 저희 임수 마케터에게 연락을 주시면 더욱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오늘 내용이 사실 적은 양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저희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보들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약간 너무 기초가 되는 내용들은 좀 약식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마무리 핵심 요약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마무리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먼저 GFA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로 클릭 기반 과금 그리고 더불어서 정밀 타겟팅이 가능하다.
네. 네. 클릭 기반. 잠시만요. 제가 좀 네. 멀티가 안 돼가지고 클릭 기반, 기반 과금과 정밀 타겟팅. 정밀 타겟팅. 네. 특징이다. 특징이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검색 광고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그럼 정리를 하자면 두 번째로는 검색 광고와는 다른 검색 광고와는 다른. 찾아가는 광고로. 아 맞죠. 그쵸. GF는 저희가 먼저 찾아가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브랜딩. 맞죠. 예. 브랜딩.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자면 검색 광고는 우리 브랜드를 찾아오게 이제 문을 열어두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당장 우리 브랜드 이름이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업종이나 아니면 우리 제품군에 대한 필요는 있지만 우리 브랜드는 모를 수 있단 말이죠. 가령 뭐 제가 뭐 싸제로 핸드폰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하지만 당연히 뭐 아이폰이나 갤럭시 이런 것들에 비해서 브랜딩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품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의 느낌이 강한 거고 뭐 찾아가는 광고라고 저희가 계속 표현을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 브랜드를 먼저 보여준다라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업종에 뭐 직접적으로 딥하게 찾아보려고 검색을 하지 않더라도 오다 가다 한 번씩 쓱쓱 보면 저희도 괜히 내적 친밀감이 들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길 가다가 뭐 병원 광고나 이런 것들을 봐도 약간 이런 느낌의 성향이 강하다. 네. 광고는 약간 사람들의 인지 단계에서 점점점 상위 단계 인지까지 도달하는 게 저는 광고라고 또 생각을 맞죠. 하는데 바로 그 부분에 아주 부합하는 광고가 이 GFA 광고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 그리고 브랜딩 그리고 리타겟팅까지 같이 얘기를 드리면 좋겠네요. 여기다가. 알겠습니다. 네. 플러스 리타겟팅.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소재 얘기를 또 드렸었는데 이런 소재 다양화와 타겟 분리 아까 관심사, 잠재 고객 이쪽 얘기 많이 드렸었잖아요. 이런 타겟 분리가 바로 이 GFA의 핵심 운영 포인트다. 타겟 분리와 이제 뭐 소구점 다양화를 네. 곁들인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배너 광고에서 갖고 있는 좀 자연스러운 장점들일 것 같은데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네이버라는 이 초메인 지면에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조금 앞서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뭐 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CPC로 이제 과금이 돼서 뭐 기존의 이제 보장형 광고와는 살짝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이버 메인이랑 이제 네이버 로그인 화면 바로 밑에 뜨는 롤링 배너 같은 경우에는 보장형 광고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면이기 때문에 뭐 2시간당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 형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GFA를 세팅할 때 보시면 네이버 메인 지면도 노출을 할 건지를 물어보는 세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체크를 해두시면 요 계약 기간으로 잡혀있지 않은 시간대에 GFA에 이렇게 네이버 메인 지면을 선택한 광고들이 롤링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요새 좀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 게 AD 부스트 얘기가 조금 있습니다. 뭐 최근에 AI가 하도 또 핫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도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했죠. AD 부스트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보세요. 이렇게 조금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에 이 AI가 알아서 잘 노출을 해준다. 뭐 저희에게는 당연히 뭐 속된 말로 진짜 개꿀일 수도 있어요. 뭐 노출만 잘 된다면 성과만 그쵸. 잘 나온다면 정말 개꿀이 저희는 편해질 수 있죠. 네, 업무 리소스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AI한테 100% 다 믿고 맡긴다는 마인드로 가버리시면 오히려 수동으로 진행하는 캠페인보다 더 성과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AI가 발전하더라도 저희 같은 전문 마케터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AI가 어떻게 하면 좀 학습을 잘 시킬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최적화된 타겟팅을 잡아낼 건지를 저희가 기초 뼈대를 작업을 한 이후에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소량, AD 부스트 같은 AI 기반 매체들을 활용을 하시는 걸 저는 가장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물론 광고주들마다 AD 부스트를 저는 바로 AD 부스트부터 할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광고주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바로 섣불리 GFA를 처음 진행하시는데 바로 AD 부스트를 키시는 건 되게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맞아요. 방금 해남 마케터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유 그대로.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평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고 장점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뭐 쉽게 얘기해서 구글로 표현하자면 에셋인 거죠. 뭐 소재라든지 뭐 T&D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노출됐었던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반복 노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잠재 고객,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광고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경우가 좀 많겠죠. 그래서 주기적인 관리도 분명히 필요하고 자동으로 저희가 돌려놓은 만큼 그에 대한 모니터링은 더욱더 타이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소스들이 사실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영업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까지 하루 종일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반면에 직업이 하루 종일 모니터링하고 세팅과 컨설팅을 도와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요 두 개의 번호로 이 라이브가 끝나고 문의 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오늘 GFA 광고에 대해서 쭉 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간이 딱 5시 반이 됐네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GFA 광고 말고도 저희가 모든 광고 매체들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셔서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하는 가지 조금 더 어필을 드리자면 이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다가 여기 광고도 있네. 여긴 광고 어떻게 하지? 싶은 거 저희는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상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GFA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저는 임수호 마케터 최다은 마케터였습니다. 네, 다들 더우니까 더위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네.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